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44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원래 주성치 않은 날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가 휴가를 가기 위해서 미리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1일입니다. 네, 그런데 방송은 28일이고. 예, 사전 녹음이죠? 네. 그런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논평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것이 조금 더 있어서요. 그것은 또 정확한 게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들으시도록. 그리고 사전 녹음하는 게 그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아주 통상적인 일입니다. 요새 방송사들도 그 방송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좀 지켜주기 위해서 사전 제작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좀 여유롭게. 네. 예, 그래서 오늘 그동안에 제가 시방위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안건들이 어떻게 됐는지 후속 보도를 해달라라고 계속 쫄랐거든요. 뭔가 좀 알려줘라. 지금 몇 개가 어떻게 됐냐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했다고 해서요. 12월에 마지막 시민방송심의위원회 보고가 되겠네요. 예, 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원연 시민방송심의위원회 방심이 개새끼 특집. 넌 개새끼야. 넌 개새끼야. 이건 좀 속이 시원하네요. 예. 네. 아니 물론 이제 시민방송심의위원회의 실제 심의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은 점도 있지만은 제가 좀 뒷북이긴 한데 KBS 오늘 밤 김제동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 진술 소식을 듣고 아마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 28일에는 결과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업무를 그러니까 의견 진술하면 전체 회의인데 전체 회의는 끝났기 때문에 결과 안 내년에 나오죠. 네,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 나왔겠지만 의견 진술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저는 이거를 뒤늦게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의견 진술이 보통 법정 제재를 그렇습니다. 뭐 의견 전에. 진술, 의견 진술해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 전에 TV조선도 그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법정 제재가 나오란 법은 없지만 아니 무려 오늘 밤 김제동 그 김정은 찬양, 김정은 환영단체 인터뷰가 딱 2분 나갔다는 이유로 무려 헌법의 기본 질서라는 조항을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종편처럼 그냥 틀어주라고. 아니 이건 그럼 그냥 틀어준 거 아니야? 그냥 틀어줬으면은 똑같다니까. 아니, 모든 북한 것이. 방송을 틀어주면 안 잡아가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거 심의 다 넣을까요? 우리 그거 그런 거 넣어봐야 심의 기각되길래 넣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고 그걸 또 넣으면 우리가 똑같은 놈이 되잖아요. 웃기잖아. 그거 잘못됐다고 보지 말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 심의도 안 넣는데 아무튼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또 마침 오늘 제가 시방위 결과도 실망스럽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노를 담아서 제목을 과격하게 좀 뽑아봤습니다. 예. 뭐 좀 나는 그렇긴 하지만 삐처리 할까요? 아무튼 해봅시다. 삐처리를 개삐로 해주시죠. 아 개삐.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런가? 아니면 삐끼라고 해도 되고요. 삐끼. 아무튼 삐처리를 한 음만 아니면 두 음만 제가 해보고. 그 전체 1차부터 지금까지의 총결과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저 지금까지 사실 28일이면은 아마 30차 안건까지 상정이 됐어야 합니다만은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지금 현재 29차 안건까지 상정이 돼서 시민 여러분들이 29차 안건을 지금 심의하고 계신 중이고 실제 방통심의위에서 결과가 나온 건 총 18개입니다. 네. 18개니까 절반 조금 넘게 했죠, 지금. 실제로 심의를 한 건. 그중에서 절반, 18개 가운데 딱 절반인 9개가 기각, 그리고 행정지도가 6개, 법정 제재가 3개입니다. 이 법정 제재 3개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고 있어요. 법정 제재 3개는 TV조선에서 2개, MBN에서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TV조선이 올해 받은 법정 제재 3개 중에 2개가 시민방송심의위원회에서 나왔다. 뭐 이 정도는 저희가 좀 그래도 잘한 일이라고 해도 되지 않나 싶고요. MBN에서 하나 나온 건 기억하시죠? MBN이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셨을 때 타살설, 일부 극우단체에서 유포했던 타살설을 그대로 보도하면서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행정지도가 6개인데 사실 최근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걸 보면 사실 행정지도 나오는 것도 감지덕지입니다. 그런 수준이에요 지금. 그래서 시민방송심의위원회에서 행정지도가 6개나 나왔다는 것도 괄목할 만한 겁니다 사실은. 예. 그 정도로 시민들의 어떤 성원, 이 심의에 대한 성원 그리고 법정제재 강력한 처벌에 대한 염원이 있는데 사실 행정지도는 좀 아쉬운 감이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기각을 많이 당하는 거야? 응? 오늘 밤 김제동은 의견 제시까지 올라갔다는데 도대체 기각이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김제동을 지금 의견 진술까지 간 마당에 지금 시민방송심의위원회에 올라갔던 게 절반이 기각됐다? 예, 뭐 당장 같은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은 이 형평성이 상당히 어긋나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그러니까 저희가 주기적으로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안건의 실제 심의 결과를 주기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어서 네. 최근에 나온 것만 몇 개 사례를 뽑아 드릴게요. 네, 네. 12월 12일 이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새로 결과가 나온 게 3개입니다. 이제 2개가 기각됐고 하나가 권고가 나왔어요. 권고가 나온 건 좀 아쉽긴 하죠. 조금만 더 했으면 법정제재인데. 먼저 권고가 나온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재밌는 거라서. TV조선 보도본부 하나인 9월 20일 방송 19차 안건으로 상정됐던 거고요. 이게 뭐냐면은 엄성섭 앵커가 이 당시에 평양에 정상회담하러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 연설이라는 걸 했어요. 능라도 체육관에서. 그렇죠. 운동장에서. 그거 뭔지 기억나시나요? 네. 예. 그랬더니 엄성섭 앵커가 아주 강력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그거 내용 기억나세요? 뭐냐? 아니 왜 김정은만 그렇게 칭찬하고 예의상 발언한 거라고 보기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위치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 불바다를 언급을 하고 지뢰 도발하고 총뿌리 겨누면서 매일같이 위협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금의 이 상황을 보면서 그간의 잘못을 모두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건 좀 의문입니다.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미국의 도움 그리고 친일파 청산을 못하고 대한민국을 세웠었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또 굶어 죽어가는 국민들 보기 안쓰러워서 산업화를 위해서 독재를 했었던 박정희 대통령 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 2명이 지금 감옥에 갔는데 김정은은 과연 적폐일까요? 아닐까요? 흥분을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권고를 의결했어요. 권고를 의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공정성과 균형성을 견지해야 할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의 견해를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심의규정 위반이다. 심의규정 위반 맞네. 예, 심의규정 위반이죠. 인정했네. 근데 저는 사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원을 넣은 시민에게 이 결과를 통보할 때 무슨 규정을 적용했는지 써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심의규정 뭐 적용했는지 안 써줍니까? 안 했어요? 안 써줘요. 아니 늘 안 써줘요. 아 진짜? 예,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해가지고 결과 확인하면 늘 안 써줍니다. 시민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제13조 대담토론 프로그램, 제14조 객관성, 제27조 품위유지를 적용했거든요. 이거 셋 다 아주 강력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품위유지는 이 엄성섭 앵커가 그리고 다른 패널들이 이 과정에서 언급한 용어들이 굉장히 진짜 급이 떨어져요. 뭐 평양은 쇼윈도다. 쇼윈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속았다. 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런 연설을 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이게. 대통령이 북한의 실상을 몰라요? 그게 말이 돼요? 인신모독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품위유지 당연히 위반이고요. 뭐 김정만 칭찬하고 박정희는 적폐라고 했다.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뭐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거기서 연설을 하는데 그 얘기가 왜 나와요? 예. 진짜 어이없네. 진짜. 근데 보니까 지금 이들이 한 대화 자체는요.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한 말 자체는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네.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권고밖에 안 나왔지? 예,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 텐데 네. 일단 시민들한테 민원 제기한 시민한테 결과를 통보할 땐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게 끝이에요. 심의 규정도 말 안 해주고 그냥 이러저러해서 권고로 의결했어요라고 딱 끝나는데 이건 이제 방심위에 출입하시는 우리 미디어오늘 기자들께서 쓰신 기사를 보니까 방심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이 방송을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요주의 인물인 심영섭 위원께서 엄성섭 기자는 북한에 출장을 가게 된다면 김일성 동상에 페인트 던질 것입니까? 욕을 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까? 라고 아주 강력하게 질의를 했고요. 윤정주 위원도 만약 엄성섭 앵커가 저를 싫어해도 제 앞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곳에 가서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이런 문제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라고 너무 많이 나가셨습니다라고 비판했고요. 이게 이제 의견 진술 자리에서 이제 엄성서 뱅커한테 심의위원들이 비판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엄성서 뱅커는 문 대통령을 비판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어요. 그럼 대체 누굴 반박한 거야 이 사람아? 아니 뭐 시청자를 바보로 하는 거야 지금? 진짜 와 이런 게 먹혀요 근데? 먹히니까 광고밖에 안 줬겠죠. 야 진짜 수준이 진짜 아주 뻔뻔한데 엄성서 뱅커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정책에 나는 동조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과거 대한민국이 해왔던 적대 행위가 그러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에 해왔던 적대 행위가 평화 정국이라 해서 다 잊혀지면 안 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반영했다. 이게 일부 의견을 반영한 거니? 네가 막 화가 나가지고 얘기한 거잖아. 그잖아요. 자, 근데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예. 근데 심지어는 박상수 위원조차도 북한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으려면 문제가 많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평양 연설에서 김 위원장을 지켜세운 건 외교적 수사이다. 앵커의 말만 들으면 문 대통령은 비판하는 것 같다. 주의해달라라고까지 말했어요. 자, 이쪽은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의견을 맨날 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왜 결과가 그러냐고. 도대체 뭐야 그러면? 권고로 합의했겠지 또. 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사실 이 정도면 이거 중간중간에 제가 소개 안 한 발언 지금 넘어가려고 빨리 소개 안 한 발언 하나하나 따져보면 진짜 이거 가관이거든요. 뭐 이승만 대통령 찬양도 해요. 이 엄성서 뱅커 그 방송에서. 그렇죠.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미국의 도움을 받고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하고 그런 과정으로 대한민국이 세웠던 이승만 대통령. 뭐 굶어 죽어가는 국민복이 안쓰러워서 산업화를 위해 독재를 했던 박정희 대통령.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이게 방송에서 이딴 말을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산업화를 위해서 독재를 했다고? 아이고 참. 예, 이거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 이걸 권고밖에 안 줬다. 예. 자, 그래 아무튼 권고가 어디냐 지금 우리가 딴 거 기각당한 거를 생각해 봐봐라.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겨우든 말하지만 오늘 밤 김재동 나 참 어이가 없네요. 네, 화가 나죠. 네. 기각된 거 말씀드릴게요. 예, 네. 기각된 거 들으면 또 이제 이게 기가 찹니다, 진짜. 18차 안건 9월 19일 저희가 넣었던 것이고요.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9월 14일 방송에서 종부세는 징벌이라고 얘기했던 그 대담입니다. 네. 이때 당시에 이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던 시점이죠. 바로 다음 날 TV조선이 방송을 하는데 저희가 심의를 늘 때마다 그냥 심의 방송 내용만 하는 것도 아니고 패널 구성이 TV조선이 지금 계속해서 편파적이거든요. 이 얘기를 꾸준히 썼어요. 심의에다가. 이 방송에서도 패널 구성이 보수 3명, 중도 1명으로 아예 진보가 없어요. 말도 안 된다고요. 근데 이런 거 적용 하나도 안 해. 보지도 않는 모양이야. 아예 답변도 안 해줘요. 답변도. 기각하면서. 어쨌든 그렇고요. 이 방송에서만 여러 가지 재밌는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상환 변호사가 이게 일반적인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문제지 어떤 특정 지역에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 경제 구조가 완전히 왜곡돼서 어떤 경제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게 아니고 지금 종부세는 전반적으로 이게 부동산 어떤 이상 과열 현상을 잡기 위해서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게 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는 뭐 정부나 그다음 법학자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이죠. 최병묵 씨, 종부세는 자 2006년 대자비 얘기를 자꾸 하는데 2006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냈어요. 2007년에도 냈어요. 네. 많이 냈어요. 이제 막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냈는데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집값이 좀 안정됐잖아요. 안정돼서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러면 종부세를 반환해 주느냐 그거 없거든요. 그냥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를 몇 천만 원 낸 게 어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나라에 세금을 낸 거 이외에 다른 것도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걸 반환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집을 안 팔았어요. 그러면 그때 노무현 정부 때 낸 종합부동산세는 결국 그냥 없어지는 돈이 나라에 그냥 낸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 사람들이 그럼 뭐 집값 떨어지면 그럼 그 종합부동산세 낸 거 다시 반환해 주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실현되지 않은 그 어떤 일종의 거품인데 그 거품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것이 합당하냐? 종부세는 그냥 나라에서 뺏어간 돈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여상원 씨,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이다. 부동산이 가만히 있는데 오른 거에 대해서 징벌을 가하는 세금이 돼서 세금 중에서 사실은 제일 나쁜 세금이 징벌적 세금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집값 올랐다고 징벌을 가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징벌을 받으면은 좀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부세는 자기 잘못이 없는데 징벌을 받기 때문에 많은 그 1주택 소유자라든가
은퇴자 이런 분들이 수용을 못하면 이런 세금은 조금 안 좋은 세금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관계가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뭐 종부세는 일반적인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다. 종부세는 대한민국에서 2%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만 매겨지는 세금이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2% 예, 상위. 맞아요. 네. 전체도 아니야. 네. 상위 2%. 부동산 가진 사람 중에 상위 2%. 그러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비싼 집 가진 사람들만. 그리고 뭐 미실현이 뭐 징벌적 세금이 다 말도 안 되는. 그럼 이에 대해서 방심위는 기각을 했습니다. 뭐라 그러고 기각했냐? 맨날 듣는 그 얘기 또라서 사실 읽어주기도 좀 민망한 수준입니다. 네. 종부세 인상의 문제점과 위헌 소지 논란 등의 출연자 개인의 견해를 밝히거나 사회 일각의 우려를 전달한 수준이다. 그리고 패널들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논란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 등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도 했고 전달하기도 했다. 그리고 여야의 입장 역시 다르다는 것을 모두 다루기도 했고 종부세 강화를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말해줬다. 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기각한다. 예, 뭐 그렇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지금 제일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출연자 개인의 견해를 밝히거나 사회 일각의 우려를 전달한 수준인 점인 것은 거의 모든 방송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러면 엄성서 앵커도 징계 안 했어요. 그렇죠. 원래 기각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논란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등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른 거예요. 단정적으로 말한 게 더 많아요. 여상훈 씨 보세요. 딱 이렇게 말해요. 이거 워딩 그대로인데 종부세를 저는 징벌적 세금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냥 네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어떻게 더 단정해? 완전 딱 이건 나의 신념이다.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더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 전달했다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방송을 제대로 보시고 평가를 해야지. 내가 보기에 이거는 이 팀에서 기각을 할 때 말입니다. 이거 막 너무 제대로 그냥 쓱 이렇게 대본을 쓱 읽어보고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이 방송에서 기본적으로 상세히 소개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제대로 소개해놓고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없는 내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야의 입장을 함께 다루었다? 이것도 함께 다뤘다고 볼 수준의 내용이 아니거든요. 계속 노상 자기들끼리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만 담고 있는데 아무튼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진정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긍정적인 평가가 제시되고 있어서 그게 괜찮다? 놀고 있네 진짜. 좀 아무튼 간에. 아 진짜. 네. 아 진짜. 이게 자꾸 이렇게 정말 논의조차 하지 않고 이렇게 기각 처리한 사람을 늘리던가 아니면은 이를 때려치우든가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마지막 다른 거. 기각 사례는 더 화가 납니다. 17차 안건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8월 29일 방송이었고요. 이날도 패널 구성이 너무 편파적이어서 제가 그것도 분명히 민원에 썼는데 또 답변 안 해줘. 또 4대1이었어요. 4대1. 아무튼 이런 거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심의규정에 이건 명백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당연하죠. 패널 구성 편파적인 건 딱 나오는 건데. 답변도 안 해주고 기각해버리면 뭐 이거 날 무시하는 거예요? 아, 저 짜증나 죽겠네 진짜 생각할수록. 아무튼 간에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8월 29일 방송에서는 쌍용차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다뤘어요. 이때는 아직 쌍용차 사건이 지금처럼 북직이 결정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아직까지 뭐 MBC 스트레이트에서 국가폭력, 노동자들에게 가해졌던 국가폭력의 진상을 명백하게 방송하기도 전입니다. 근데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때.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죠, 경찰 내부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쌍용차 사건 당시에 경찰의 과잉 진압이 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었죠. 근데 이날 TV조선에서 쌍용차 노조를 불법 폭력 사범으로 묘사했어요. 그러면서 사태의 원인 자체가 경찰이나 사측이 아니라 먼저 폭력을 쓴 노조에게 있다고 주구장창 주장했어요. 이게 4대1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최준봉 교수가 그 4대1로 싸워봐야 뭐합니까? 난리 났겠죠. 거의 말 못하는 거예요. 그냥 최준봉 교수가 거의 대담 끝에 가서 막 너무 짜증나니까 멸 한마디 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고 막 뭐라고 말하냐면은 서정국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일단 그 경찰청장을 안 거치고 한 거는 절차적으로 문제는 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러나 이게 저는 제가 보기에 선진국 중에요. 우리나라만큼 이게 그 경찰 공권력이 무력한 나라가 없어요. 저는 이거는 큰 문제예요. 저도 이게 경찰행정법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 그 경찰 공권력이 무너지면 법 질서가 무너지고요.
법 질서가 이게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저는 진상조사를 하는 김에 어느 이게 한쪽 경찰의 부당한 공권 행사만 이게 조사할 게 아니고 과연 이게 노조의 파업은 적법했는지, 개혁은 적법했는지 양쪽에게 균형 있게 저는 이게 모든 진상을 조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단정적으로 과잉 진압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어요. 그게 과잉이냐? 그러니까 저는 그다지 과잉이 아닐 것이다. 이 시점에서 최진봉 교수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최진봉 교수가 거기엔 동의할 수 없다. 백남기 농민은 그럼 왜 죽었냐? 라고 반문을 했죠. 그랬더니 최병무 씨가 실실 쪼개면서 노동운동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노동운동을 불법적인 방향으로 하고 그거에 국가 재산에 손해를 끼쳤는데 그럼 국가는 그냥 넘어가야 되나요? 이게 쌍용차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주구장창.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제13조 대담토론 프로그램 결론을 정해놓고 방송하지 마라. 사실과 다른 말 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의견을 가진 패널들 충분히 확보해라. 13조 정면으로 위반한 거고 제14조 객관성도 정면으로 위반했죠. 이건 꼭 진상조사 결과가 아니라 또는 MBC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다 그 어용노조 동원해가지고 그 폭력 사태 이렇게 만들어낼 야기하려고 막 어용노조 동원해서 앞에서 돌 던지게 하고 막 경찰이 사측이 동원한 용역이랑 같이 돌 던지고 막 이런 사태들 다 있었단 말이에요. 경찰은 노조의 볼트, 너트 발사용 새 총을 불법 살상 무기로 지목했습니다. 회사 쪽 직원 역시 이 새 총으로 노조를 공격했지만 경찰은 구경만 했습니다. 사측 직원 그리고 용역 경찰까지 한 몸처럼 조합원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새총을 쏴도 보수 언론과 댓글 부대는 파업 조합원들의 새총만 부각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친 거는 노동자들인데 그 상황을 보면은 노동자들이 폭도로 나서서 공권력에 저항을 하고 경찰들을 두들겨 패고 회사의 관계자들을 두들겨 패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 비춰지니까 그런 게 다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화염방사기 새총만 이런 얘기 꺼내고 노조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우는 것은 대단히 주관적인 판단이죠. 조선일보의 판단이죠. 그리고 이때는 이미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였잖아요. 진상조사 결과에서 어떤 사실들이 밝혀졌습니까? 대테러 임무에 경찰 특공대가 투입됐다. 헬기 컨테이너 박스를 동원해가지고 발암물질 체류에까지 살포했다. 헬기 저공 비행으로 압박감을 줬다. 테이저건, 다목적 발사기, 고무탄 등 대테러 장비를 사용했다. 셀 수도 없어요. 제가 다 읽어드릴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결과를 보고도 과잉진압이 아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방송에서? 못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방심위는 기각을 했습니다. 뭐라고 기각했냐면은 사법부의 손해배상 결정이 있었음에도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소송 취하를 권고한 것에 대해 출연자들의 개인적 견해를 밝힌 수준인 점. 똑같아요. 아까랑. 생각한다. 제가 보기엔 등등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점. 위법한 과잉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1, 2심을 통해서 결정된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던 만큼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 결정은 부적절하다는 출연자들의 의견이 함께 다루어졌기 때문에 심의규정 적용을 할 수 없다. 네,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단정적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단정적으로 말했고요. 자꾸 양쪽의 의견을 다 다뤘다고 했는데 이거 방송 안 본 거예요. 양쪽 의견 다 기록이 뭘 다 다뤄. 양쪽 의견 최진봉 교수가 조금 얘기했잖아. 그래서 지금 그런 거. 참 그게 다 다른 거예요. 교수가 한마디 했잖아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것 양쪽 의견이 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데. 최진봉 교수가 안 나가면 되겠네요. 중요한 거는 지금 명백하게 거짓인 상황을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 과잉진압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을 하면 괜찮다라는 건데 얘네는. 진상조사위는 헬기 최루액 살포는 전례 없는 위법한 작전이라고 봤습니다. 경찰 특공대 투입도 문제였습니다. 당시 특공대원 80여 명은 테러 진압 장비인 테이저건 등을 장착했습니다. 테러 장비 사용을 금지한 당시 경찰청장 지시도 어긴 위법 진압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쌍용차 진압 작전은 총체적인 국가폭력이었다고 평가했지만
시효가 지나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강일학 경찰청장은 강경 진압을 반대했지만 조현우 경기청장이 지휘체계를 건너뛰고 영포라인 핵심 인물인 이영호 청와대 비서관과 접촉해 작전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쌍용차 범대위는 최종 책임자가 드러났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 앞에서 긴급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라는 진상조사의 권고에 난색을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그러면 방심이는 생각한다, 본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면 별 소리를 다 해도 다 괜찮다는 건지.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다 개새끼인 것 같아요. 뭐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그럼? 그런 거죠. 그거를 좋은 편 나가서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민원을 넣은 시민들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 일단 답변은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자꾸 편파적 패널 구성을 아무 말도 안 해줘.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우리 요정은 도대체 왜 심의를 안 합니까? 요정은 올해 안에 안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밤 김제동은 며칠 전에 방송됐는데 그렇게 긴급으로 처리돼서 지금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우리 요정은 왜 안 하는 거죠? 김광일이 나갔다고 지금 봐주고 앉았는 건가? 도대체 왜 심의를 안 하죠? 그게 이제 오늘 밤 김제동 때문에 진짜 제가 여러 가지 지금 화가 많이 났는데 지금 저희가 8월 달에 넣은 것도 아직도 안 낸 것도 있어요. 8월 달에 넣은 것도.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안건 중에. 네. 근데 이번에 이거를 이렇게 빨리. 네. 8월 달은 굉장히 빠르게 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10월 4일 이후에 넣은 건 그냥 다 안 나왔어요. 다 10월에서 2개월이 지났는데. 이거 거의 하루 이틀 만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거는 그렇게 빨리 해가지고 의견 진술까지 가냐고. 네. 아니 뭐 자유한국당 뭐 하수인들이에요? 자유한국당이 뭐라 그러면 바로 하는 거야? 그냥 박근혜 정권 때랑 달라진 게 없어요. 자유한국당 말 듣는 거는 아주 그냥. 왜 이렇게 자유한국당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 말을 안 들을까요? 그거보다 궁금한 그러니까 진짜 갑갑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럼 자유한국당처럼 뭐라 해야 돼 그럼? 그럼 이게 뭐야? 그럼 방통위 방심위가 스스로 그러니까 정치권에 휘둘리려고 지금. 그러니까 너무 잣대가 너무 지 멋대로야. 진짜 너무 느긋해. 종편을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은 그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 아니 뭐하러? 나는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에서 뭐 소신 있는 언론학자라고. 우리 이 시민사회계에서 같이 했던 분들 뭐하러 거기 가서 한 자리 하고 있으면 그냥 다 내려오세요. 그냥 하는 짓이 똑같은데 박근혜 정권 때 했던 사람들 가서 그냥 해도 돼. 이 정도면. 왜 그때 하시지 왜 네, 지금 똑같아. 진짜 이 사람들. 요정 아직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TV조선이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에 대해서 갖가지 진짜 허위 주장을 했던 명예훼손을 했던 그 보도들도 전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김광일 우리가 이거 나올 거라고 장애인 비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반풍이 방송도 안 나오고 있고요. 그걸 왜 안 하고 있다?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이제 올해 카운팅 거기에서 밀리게 빼주려고 하는 거예요. 빼주려고. 이유 없이 계속 이렇게 밀고 있지. 아니 TV조선에 돈 메인 거 아닌가요? 이 정도 되면은 돈 메인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이 정도면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거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신고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국가기관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피해를 보는 국민이 다 피해 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TV조선을 봐주고 오늘 밤 김제동 같은 걸 심의하고 있는지. 진짜 이건 좀 갑갑합니다. 이게 뭐 장난칠 것도 아니고. 아니 정도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TV조선 봐주기 우리가 맨날 한 얘기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이 오늘 밤 김제동 때문에 진짜 너무 황당합니다 정말로. 네. 자 그러면은 어쩔 수 없네요. 그냥 욕이나 하지 더 이상은 발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조금 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조금 더 고민해서 방심위하고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될지 이제 한 해 동안 정말 지칠 만큼 간봤다. 이제 정말 더 이상은 자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어떻게 우리가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좋을지 조금 더 정리해서 제대로 싸워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아이고, 좀 좋지 않은 그 결과를 알려드릴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많이 세상을 바꿨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아서 굉장히 좀 주눅드네요. 네. 아무튼 간에 그래도 너무 기운 빠지지 않고 다시 힘을 모아서 일을 해보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이트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후원 한번 한다고 언론이 갑자기 바뀌기야 하겠어요? 하지만 지나보면 알걸요? 매달 하는 후원이 언론을 어떻게 바꾸는지. 좋은 활동이 쌓인다. 좋은 언론을 만든다. 민주언론 시민연합.